있다. 아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건데 제가 추미애 장관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럼 묻고 싶으세요? 왜 네. 국회에 있을 때는 입법기관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행정부로 왔을 때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본인이 국회에 있을 때는 그것이 개혁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게 예. 같이 간다는 게 공수처를 입법한 입장과 행정부로 와서 검찰이 개혁한다는 입장은 충돌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좀 모순된 지점이 있고 예. 여기에 뭐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이라는 특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법이라는 거는요 적용이 된다면 국민 모두한테 적용되는 보편적 타당성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특수성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이 추 장관에 대해서 윤 총장이 발언한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우선요, 우리의 형사사법 체제를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형사사법도요, 어떻게 보면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입니다. 견제와 균형. 네, 견제와 균형이에요. 이것이 바로 특히 형사사법에 있어서는 인권 보장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이 수사한 것은 검찰이 한 번 더 보게 하고 예. 또 검찰의 수사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단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놓은 거예요. 아하. 네, 이게 바로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과 인권 보호를 양대 축으로 하는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다면 경찰 같은 경우에 수사력도 강화가 됐죠. 1980년대까지는 경찰의 힘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위 혐의에 있는 말단 경찰도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제가 송광수 전 검찰총장에 검찰총장.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수사와 기소 분리하자는 것 얼핏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 기능이 있고 또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 여당이 일방적으로 연말에 강행 처리하는 안을 보면 예.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기소하고 수사를 또 분리시키자? 분리시키자. 그렇다면 경찰에만 지나치게 힘을 힘이 많이 실어주는 실린다.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원리에 맞지 않고요. 예, 예. 두 번째, 법원도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기자도 취재한 기자가 기사를 씁니다. 만약에 취재 기자 따로 있고 또 쓰는 기사 기자 쓰는 따로 사람 있고. 따로 있고 그러면 그 기사가 알겠습니다. 취재한 대로 나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봐야 되고 또 수사와 기소를 한 덩어리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왜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수사처, 공수처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까? 모든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봐야지 검찰이 미우니까 검찰은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뭐 다음 좀 계속 좀 진행하면서 좀 토론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너무 신 변호사가 짧게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수사 기소가 왜 분리돼야 되느냐?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경주마처럼 기소를 목표로 해서 달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해받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이에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하는 안이 있었던 거고요. 예, 예. 수사청, 기소청까지 분리하자라는 얘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 기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선 아니 됩니다. 라는 소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발언들이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수사에 관련해서는 항상 원칙과 소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후배 일선 검사들이 원칙과 소신을 지킨다면 방패 막이가 돼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발언들을 좀 모아서 들어보시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고 운명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한 현직에 있는 검사는요, 이렇게 윤 총장의 최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윤 총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자는 추미애 장관의 발상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윤 총장의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윤 총장이 검사들에게 일종의 좀 메시지를 줬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부안해동 말라 이겁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렇다 합니다. 사실상 추 장관의 개혁 방안에 부안해동하지 말자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부산 검사들 앞에서 한 윤 총장의 발언은 그리고 검사장 회의가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소집한 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게 되는데
검사장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일선 검사들을 결집시키려는 윤 총장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고요. 그런데 윤 총장이 조금 전에 그 발언 소개해드렸잖아요. 부산 검찰청 방문에서 한 발언이다. 그게 지난주 목요일 날 부산을 갔는데 추미애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기 하루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디를 간다? 광주로 향합니다. 오는 20일, 그러니까 20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총장이 광주지검 방문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1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주재하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 수소와 기소 분리 방침에 다시 한번 이 광주 검사들 앞에서 그런 뜻을 밝힐지 주목된다라는 해석의 기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뭐 추장관의 어떤 이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하. 지난번에 1월 28일이었나요? 인사학살 이후에 정의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 2과장에서 청주지검으로 발령 나고 나서 이 프로세스에 김호수 차관한테 이런 글을 남겼어요. 김호수 차관. 추미애 위법을 당신이 막았어야 되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차관인 당신은 검사 출신 아니냐, 법률가 아니냐.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는 장관의 이런 위법 행위를 당신이 막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뭐 많은 검사들이, 김웅 검사도 있지만은 많은 검사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어떤 이 의견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이 추 장관과 뭐 반박한다는 이런 우리가 언론 보도가 있지만은 실제로 내부에서조차도 이 추미애 장관의 이 무리한 이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도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오늘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김 기자, 추 장관이 오늘 어디 갔다고요? 네, 전주지검을 전주? 방문했습니다. 예. 검찰 관계자들과 만났는데요. 여기 왜 갔냐면은 신청사 준공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주에 추 장관이 뭐 눈이 눈이 오는 가운데 전주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여해서 뭐 커팅식도 가지고 관계자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들과의 접촉이 좀 잦은데요. 이번 주에 있을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죠. 야당 일각에서는 공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 바로 국민께 약속드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뭐 제가 당적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 전주에 눈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전주지검, 새 건물을 다 지은 거예요. 전주지검 준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추 장관 저기에서도 인권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전주의 검사들 앞에서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픽 좀 주시죠. 오해 살 만한 추 장관의 그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검찰 관계자 이야기하기를 총선이 이제 오늘부로 5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것이죠.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 출신 그리고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들을 모두 소집한 건 부적절합니다. 곧 선거법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검사장들을 불러놓고 군기잡기를 추 장관이 혹시라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부적절성과 관련된 지적들 조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 예. 형식과 시기 모두 잘못됐다. 저는 형식과 그렇게 시기 정리하고 모두 있습니다. 잘못됐다? 왜냐면요. 자,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2003년 6월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는 송광수 검찰총장이라는 검찰총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하. 왜냐?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일선 검사들은 누가 지휘합니까? 바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거예요. 총장.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참석한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거는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아하. 네. 그리고 시기가 당시에는 2003년 6월이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선거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총선이 2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 추 장관은 지금 검찰은 인권을 보면서 수사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검찰, 인권 수사 필요합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 이것이 인권 보호와 맞물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인권이지 특정 피의자의 인권이 아니라는 점. 아하. 이것을 추미애 장관은 왜 모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발언을 들여다보면 지금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 현 정부의 피의자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들에게 범죄를 지나쳐라,
이런 지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김 기자, 지금 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열리게 될 추장관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또 추미애 장관 간의 어떤 대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번 검사장 회의에서 검사장들이 작정하고 민감한 질문을 할 경우에 대충돌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추 장관이 모험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참모라면 이런 회의는 하지 말라고 말릴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참말하면 말리겠어요 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건데 민주당 당적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주 금요일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우리 신 변호사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저런 검찰들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들의 왜냐하면 검사들 발언 위험하다? 예,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시키는 이유가 있고요. 예, 법무부 장관을 이전에 검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검찰을 그만둔 다음에 민간인 신분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게 임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그런 기관에는 민간 통제, 문민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역사가 가져온 그 결과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마치 검찰이 모험이다, 추장관이 모험을 한다. 오히려 검찰들이 거기에서 논리적인, 합리적인 토론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인사권이라든지 또는 의회에서 결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면 예. 이것은 문민 통제를 스스로 거부하겠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모험이고 위험한 발상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에 불참한다. 본인이 안 오겠다고 한 겁니다. 왜 안 옵니까? 오셔야죠. 와서 합리적 토론을 해야죠. 거기가 들이박는 장이 아니라 정말 뭐 여기서 검찰들이 얘기했던 바대로 토론을 할 게 있으면 토론을 해야죠. 토론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모양새로 지방 검찰청을 예. 순회하는 행보를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실은 토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 힘겨루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배승희 변호사. 네, 말씀하신 대로 인권보호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지지를 누가 보내고 있느냐 하는 점에는 좀 의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개풀 뜯어먹는 그리고 이번에 소리다. 이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이 추 장관의 발상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라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예.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뭐 결국 포토라인 없애고 밤샘 조사 없애고 피의자 뭐 이런 이거 뭐 공표 사실 안 한다고 했는데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국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입장에서 추미애 장관이 뭐 목표는 좋죠. 검찰에 대해서 개혁하고 인권 보호 좋지만은 과연 이 시기와 그리고 절차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고려한 측면이 되는가 하는 점에는 모든 국민들이 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장 말씀하시겠어요? 네, 예. 우선요. 2003년 6월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때의 검사장 회의는 검찰총장도 참석을 했고 또 강금실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 회의 의제는 민생 수사를 강조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민생 수사 강조. 네, 지금처럼 수사, 기소와 수사검사 분리하자 이런 수사와 관련된 현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민생 수사에 힘쓰자. 이게 바로 그때의 주제였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검찰청법 8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검찰청법 제가 8조? 왜 검찰청법 8조를 읽느냐?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고 법을 준수합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되면은 그 일반적인 어떤 민생 수사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았으니까 공직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예. 깊이 있게 철저하게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검찰총장을 진실로 함께 하려 했다면 검찰총장이 의논해서 날짜도 조율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검찰총장한테 내가 이런 걸 하는데 참석해라. 그러면 어떻게 참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민 통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방부 장관이요. 군단장, 사단장 전부 불러서 일일이 작전은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무슨 미사일 쏘라. 이런 거 지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그렇다면 이 논리에 입각한다면 각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들 왜 소집해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네, 이거는 어떤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동안의 관례 그리고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어떻게 움직이는 것 이런 걸 존중해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모두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검찰총장이 장관입니까? 법무부 외청장에 불과해요. 왜 문민 통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뭘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문민 통제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검찰총장이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아니, 외청장 아니에요? 지금 이 검찰총장은요, 법무부 장관과 사실상 준 동급으로 취급이 됩니다. 다만 이제 검찰청이라는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준 사법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과는 독립적으로, 그래서 제3지대에서 만난다거나 이런 예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총장이 된 이후에 뭐 8차례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 중에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라는 평가는 그동안에 나온 검찰개혁안을 알겠습니다. 안 보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디 정부조직법에 준 동급이라고 검찰청장이 나와 있습니까?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잘못된 관행이면 그러면 네. 이 행안부의 외청이 어딥니까? 경찰청이죠. 네. 그렇다면 왜 경찰청과 행안부에서는 지금 이런 움직임이 없을까요? 저는 신 변호사의 말을 가급적이면 존중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여당 편을 드는 것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낙인 찍기는 굉장히 사실은 좀 불쾌합니다. 네, 예. 낙인을 다시 말씀하시죠. 찍는 게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때리는 사람이 문제죠. 자, 낙인 여기까지요. 찍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전국 검사장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꽤 긴 시간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김 기자, 이 검사장회의 관련해서 이 검사들 내부에서는 야, 이거 혹시 우리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의제 자체가 좀 논란이 뜨거운 주제잖아요. 수사, 검사, 기소검사 분리 방안.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과 검찰의 대화를 좀 생중계해야 된다. 그리고 속기록 기준에 준하는 회의록을 좀 남기자라는 주장도 나오고요.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 이름을 걸고 투표를 하자라는 주장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생중계해야 된다. 검찰 내부방 통해 회의록 남겨서 검사들이 다 그 내용들을 공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해야 된다. 기명 투표합시다.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이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지금 장관에 임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지금 많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추 장관이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게 가장 머릿속에 남는지요? 저희가 일단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그래서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승진 기회, 보직 기회를 줬다는 것이고요. 인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